I am the hammer. I am the point of his spear. I am the mail at his fist. I am the bane of his foes, and the woes of the treacherous. I am the end. 르네상스 시대 끝무렵부터 화약전의 시대가 펼쳐지며 기존의 냉병기들은 서서히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현역이 소지하는 냉병기가 있으니 배고, 찌르고, 걸고, 찍기 4가지 기능이 가능한 냉병기계의 맥가이버 칼 스위스 볼지, 바로 할버드입니다. 단순 의장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할버드를 지금도 실전 훈련한다고 합니다. 할버드는 르네상스 시기 가장 인기가 좋았던 무기로 포람 계열의 상징적 무기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면 15, 16세기 무렵에 유럽에서 보병들이 이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버드의 머리 부분은 30에서 50cm, 전체 길이는 1.5에서 1.8m, 무게는 2.5에서 3.5kg입니다. 막대기와 도끼를 뜻하는 독일어가 어원이죠. 말 그대로 긴 장대에 도끼를 단 형태입니다. 우리말로 도끼창 혹은 미늘창이라고 하는데 낚싯바늘의 끝 안쪽의 갈고리를 미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진화 시 도끼 부분이 거의 초승달 모양의 낫에 가까워진 것을 보면 미늘창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형태를 두고 창에 칼날을 다른 것이 원형인가, 도끼에서 변형됐는가에 대한 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끼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어원도 도끼이고 창대에서 칼날을 다른 형태는 글레이브 혹은 빌 계열로 보기 때문입니다. 글레이브는 찌르기도 가능하며 돌격할 때 넓은 날을 휘두르며 베는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15세기에는 할버드처럼 복합적인 기능의 포람이 유행해 날의 반대편에 끌개가 달립니다. 상대의 무기를 당겨 뺏는 게 목적이죠. 이 글레이브를 프랑스에서는 포샤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머스킷의 발전으로 16세기 말에는 전장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빌은 빌후크라는 낫 같은 농기구가 무기화된 것으로 글레이브와 다르게 찌르기가 안 되고 당겨 베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세인 할버드를 따라 걸어 넘어뜨리고 찌를 수 있게 진화합니다. 요게 이탈리안 빌 론코네입니다. 할버드를 대놓고 모방했죠. 그래도 당겨 벤다는 초기 컨셉은 남아있네요. 할버드보다 저렴해서 생산하기 쉬웠고 아무래도 농민 출신들에겐 더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계통은 다르지만 결국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이런 걸 두고 무기계의 수렴 진화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른쪽 무기를 부주 혹은 볼지로 부르는데 이 갈고리는 할버드의 대인 공격용과는 다르게 공성전 때 성벽을 타는 용도로 보입니다. 장대에 달린 길쭉한 도끼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날 부위가 길어진 만큼 자루를 끼우는 도끼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 외엔 구조적으로 같죠. 이 스위스식 볼지가 할버드의 직접적 원조입니다. 글레이브의 날 부위 연결 방식은 창, 볼지는 도끼와 같다는 점에서 할버드의 도끼 변형설을 지지하는데 변형이 워낙 많아 예외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버드 역시 결국 소켓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는 관점으로 보면 창 형태보다는 도끼 형태가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할버드의 원형은 13세기 스위스에서 형성되었다가 점차 개량되어 14세기부터 도끼날 상부가 튀어나와 창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날이 창대와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단면 역시 평평해 힘이 실린 제대로 된 찌르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쪼개고 가르는 것에 더 치중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15세기부터 창날도 창대의 연장선에 가까워지며 단면 역시 중앙이 볼록해지다 16세기에는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또 소켓으로 창날과 창대가 비로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도끼날 역시 14세기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상부만 뾰족하게 돌출시켰는데 15세기부터 점차 익숙한 도끼 모양으로 진화, 16세기 이후에는 더 날렵하고 작아지며 초생딸처럼 날 부위가 들어간 형태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15세기 말경 할버드의 세 번째 특징인 부리가 완성되는데 그전에도 부리가 있긴 했지만 튼튼하게 고정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도끼 눈 연결 방식에서 벗어나 소켓형으로 바뀌면서 부리 부분 역시 도끼날 창날과 일체형이 되어 할버드의 기본 형태가 완성된 것이죠. 다른 폴압류와 차이를 살펴봤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폴엑스입니다. 먼저 폴엑스의 폴은 막대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뜻하는 폴입니다. 길이는 할버드보다는 짧고 베거나 찍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데 도끼 대신 망치 형태가 있는 건 폴해머로 부르기도 합니다. 할버드가 일체형이라면 상대적으로 폴엑스는 조립형이 많고 창날 반대 버트 부분에 캡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할버드의 무기적 특징은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럼 기사 중갑기병을 잡았던 할버드의 화려한 데뷔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스위스 모르가르텐 1315년 합스부르크의 레오폴트 1세는 스위스를 침공합니다. 레오폴트 1세의 군대는 중무장한 기병대와 보병을 합쳐 9,000가량의 병력. 하지만 스위스 연합군은 보병 1,500에 약간의 궁수, 상식적으로 상대가 안 되죠. 거기다 가난했던 스위스군의 주축은 갑옷조차 입을 여유가 없는 농민과 목동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지휘관 베르너 슈타우프파워는 숫자와 진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지리적 이점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모르가르텐 계곡. 외길로 이어진 길에 정면에서는 할버드를 장착한 창병대가 중무장한 기사들을 막았고 절벽에서는 바위와 나무를 굴려 레오폴트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합스부르크 측은 약 1,500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할버드에 찢기느니 호수에 빠져 죽겠다는 병사들도 다수 발생. 이 전투를 기점으로 스위스는 독립선언까지 하는데 알아서 쳐들어와서 알아서 망한 케이스죠. 스위스의 사학자인 콘레드 저스팅거는 1430년 자신의 책에서 이 전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할버드라는 극도로 끔찍한 살인무기를 손에 쥐었다. 이를 통해 최고로 중무장한 적조차 면도날처럼 잘려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다. 칼폰 엘거에 따르면 당시 스위스 연합군이 이토록 잔인하게 도주에 실패한 적들조차 학살한 이유가 기사들 사이의 매너, 전투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 스위스군의 사상자는 많아야 12명 정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산동네 산다고 우습게 보고 유럽 최강의 용병들 마을에 쳐들어간 거죠. 덕분에 초기의 할버드가 역사에 드러나게 되고 진화하며 소리가 다른 폴압류들 역시 수렴 진화하게 됩니다. 그럼 뭐해? 매복전이잖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의 프랑스 동부에 위치했던 부르고뉴 공국. 이 공국의 공작 샤를은 현재도 로렌 지역으로 알려진 로렌 공국의 수도 낭시를 차지하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1476년 겨울 30문의 야포와 8,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진격. 기대와 다르게 르네 2세의 병력은 12,000에 스위스 용병 10,000까지 집결시켜 다음해 1월 5일 낭시에 도착합니다. 도합 2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대가 상대한 것이죠. 쫄아서일까요? 낭시 남쪽 배후에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샤를은 퇴각, 야포를 배치하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 골짜기를 뚫고 돌격. 30문의 야포가 있었으나 대포에 죽은 병사는 2명뿐이었고 스위스 전위부대는 배후로 돌아가 부르고뉴 공국의 좌익과 포병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샤를의 군대는 초토화되었고 샤를마저 스위스의 할버디어에 의해 머리가 찍혀 사망. 독립된 왕국을 꿈꾸던 샤를의 꿈은 스위스의 할버드에 의해 쪼개져 버리고 스위스 용병단의 위용은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보병끼리의 전투뿐 아니라 달려오는 말을 노리거나 기사를 창 쪽으로 찌르기 혹은 갈고리로 기사를 걸어 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다. 또 도끼 부분으로는 상대의 머리를 쪼개거나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다리를 자르는 용도로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선 많은 사랑을 받은 할버드지만 그의 사촌격인 동양의 극은 삼국시대 이후 더 긴 창으로 대체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 당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흉노를 비롯한 북방민족의 기병 돌격을 더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일환이라 설명하는데 기마공수들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기병과 궁병을 핵심으로 키워서가 아닐까 합니다. 치고 빠지는 수험 전술에 방진을 짜는 것은 낭비였겠죠. 이렇게 냉병기계의 최종 진화
만능 무기지만 창작물에서는 검은 말할 것도 없고 창이면 창, 도끼면 도끼를 사용하는 캐릭터가 많지 할버드가 메인인 캐릭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쩌다 한번 쓰거나 주인공보단 서브 캐릭터가 쓰는 경우가 많죠. 검이나 도끼, 창처럼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기사나 전사들 중에 할버드를 쓴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무기라는 포지션이 애매하기도 하죠. 잘 키우면 좋긴 하지만 힐러면 힐러, 딜러면 딜러로 특화된 캐릭터보단 손이 많이 가서일까요?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충성스러운 부대의 상징적 무기 할버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